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이틀 연속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명 발생했습니다. 병원, 직장 동료와 학생 간 접촉 등으로 원주에서만 11명이 발생했고 춘천에서는 시립 양로원발 확산세 등으로 7명이 발생했습니다. 속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발 확산으로 속초에서도 6명이 나왔고 강릉 2명, 평창과 고성에서 각각 1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26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학생 95명, 교직원 10명 등 105명이 확진돼 학교 내 확진자 수가 7월부터 넉 달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가족 감염이 49%로 대부분이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도 12세 미만은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교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대형 병원에서 승용차가 병원 입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 입구엔 10여 명이 있었는데 환자 보호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다쳤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병원 입구 로비에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강릉 아산병원 로비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병원 입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하더니 막 하고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소리가 비명 소리가 엄청 크게 났거든요. 사고 당시 병원 입구엔 입원 환자의 보호자 등 1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과 충돌한 병원 기둥은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 일부가 들리고 길이 30cm 안팎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입구에 서 있던 입원 환자의 보호자인 60대 여성이 숨지고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강릉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로 70대 환자를 병원에 데려주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돌다가 앞서 정차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시고 이래 놀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산란기를 맞아 먼 바다로 떠났던 어미 연어들이 고향인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 양양에서도 어미 연어 배에서 알을 꺼내는 채란 작업이 한창인데요. 최근 동해안에서는 연어뿐만 아니라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최대 하천이자 연어의 고향인 양양 남대천입니다. 물속에 팔뚝만한 연어가 가득합니다. 연어들이 수로를 따라 하천과 연결된 연구소로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방류한 어린 연어가 이렇게 큰 어미 연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남대천을 떠나 2만 킬로미터 떨어진 북태평양까지 회유하며 성장해 산란을 하려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는 채란 작업이 시작됩니다. 다 자란 연어 10,000마리를 잡아 알을 얻고 인공부화시켜 몸 길이가 5cm쯤 되면 내년 봄 어린 연어 약 80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자연 산란했을 경우에는 이제 생존율이 10% 미만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공부화를 했을 때 생존율이 한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채란을 마친 연어 부산물은 버리지 않고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사료 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무상으로 부산물을 받은 6개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2종류의 신제품을 개발해 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년 전보다 일자리는 5%, 매출은 15%나 늘었습니다. 채란을 하고 남은 어체를 한 30톤 받아서 임가공을 통해서 저희가 소재를 얻고 살, 껍질, 머리, 정소에서 단백질 보충제, 젤리 제품, 마스크팩.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와 부산물이 다양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고성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이재민들을 상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국가가 산불 피해 지원금을 주면서
구상권 청구 방침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재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소송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트랙터를 반납하고 다음 주부터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은 산불 피해 복구비 등 지원금 300억여 원을 화재 원인을 제공한 한전에서 받아내기 위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재민들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의 군 급식 공급 체계 전환 계획으로 군남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강원도가 정부 관계부처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 중심의 군 급식 식자재 유통센터를 건립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민관군 공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식자재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군납 수익에 대한 수요자 환원 방안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겨울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위험이 커지자 야생 멧돼지 포획을 한층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ASF 감염 멧돼지 발견 정도에 따라 기존 발생 지역인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등 8개 시군을 1단계로 분류하고 개체수 감축과 서식 밀도 감소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강릉과 홍천, 횡성, 평창 등 4개 시군은 2단계인 핵심 대책 지역으로 분류하고 방역 라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보유도시이자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회원국인 강릉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에 도전합니다. 강릉시는 초당지역 순두부 제조의 역사적 의미를 토대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음식 분야 가입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예비도시 신청을 마치고 내년 국내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2023년 유네스코의 본심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지역의 첫 시립요양원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시립원덕요양원의 5년 계약기간 수탁자로 사회복지법인 동산재단을 선정하고 시설 정비와 직원 채용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립원덕요양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원덕읍 산양리 일대 1697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43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침식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이 내년에도 추진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12억 5천만 원을 들여 고성 명파에서 삼척 임원까지 동해안 102개 해변을 대상으로 연안 침식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침식 원인을 밝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10억 원 안팎을 들여 해안 침식 실태 조사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